계속해서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저께하고 어제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이제 정치적인 변화나, 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망가져 있는지, 흉측한 성량값 같은, 아파트들 한강이 쫙 나래비 돼 있는 거, 그것들 이제 15층, 그것도, 요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바뀔 건지,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직사각형 그 성량값 아파트로 한 것도 건폐율, 용적률, 충고 제한 이런 거 다 맞춰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형성된 그런 형태입니다. 규제와 규제를 다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건설사도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제 건설사도 돈이 남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직사각형의 볼품없는 아파트들을 쫙 지어놨다고요. 이제 그게 이제 30년,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이제 재건축 시기를 이미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를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각종 그 조합 내 갈등도 있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시공사 선정, 각종 문제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거고, 심지어는 뭐 후암동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장이동, 노량진, 청량 이런 데는 오래된 썩은 빌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건축업자들한테 이용당해서 가로주택 들어서면은 이제 영원히 재개발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사인 해주고 있죠. 막 몇십만 원 받고 저 CS 요원들 CS 요원이라고 하나요? 이제 가서 이제 50만 원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요거 어 가로주택 서명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5층짜리 신축 빌라를 지어버려요. 이제 그럼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개발이 안 됩니다. 평생. 그 가로주택 한두 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인판에서 이제 비트 모빅 같은 거예요. 잘 모르고 어르신들 속여먹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거기 많이 있으면 절대 서명 안 해주죠. 자, 여튼 이제 서울의 공급은 지금 한 5년 내지는 7년 정도는 무조건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항상 있다. 무조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격만 착하면 무조건 들어오려고 합니다. 75%에서 70%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지금 1인 가구부터 다양한 그 가족 구성원 30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6년 9월, 지나면은 다주택자들이 던질 수가 있어요. 양도세가 거의 없이. 그래서 이제 뭐 5개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제 친구처럼 14주택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다주택자들, 심신이 지친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던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25년부터 이제 상승이 좀 있어도, 많이 상승을 안 해도 충분히 그 안전마진 플러스 자기가 이제 샀던 거에 비해서 더블 이상을 먹을 수가 있거든, 투자 금액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한 50%는 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좀 이제 수요를 좀 진정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임대의 전월세 임대의 아마 90한 2%가 다주택자들이 책임지는 걸로 알아요. 정부에서 책임지는 LH나 이런 민간 임대는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을 받아내고 저점에서 공포에 매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돼서 이제 현금 가치 하락을 막고 이제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지리 같은 병신들은 이제 막 부동산 카페에서 막 이제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한테 선동당해서 다주택자들은 악이다, 요렇게 선동을 당합니다. 지금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사실 집 없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투기꾼, 그리고 이제 못된 사람, 요런 인식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되면은 개사료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땅에 다 투자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말고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땅 중에서 가장 땅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업용 땅, 그리고 이제 주거용 공장, 상업용 공장 뭐 이런 것들 많은 땅이 있는데,
주거용 땅이 그나마 황금성이 제일 좋아서 주거용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 땅, 즉 아파트를 이제 사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땅을 투자하는 거는 별말 안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 나쁜 놈들이다. 이런 나쁜 그 이제 잘못된 인식이 이제 정치꾼들로 인해서 이제 바뀌어진 거지.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던지면 전세가 조금 좀 불안해질 수 있지만, 여튼 뭐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전세를 사느니 집을 한번 사보겠다라는, 요렇게 되면서 이제 내 집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거 안정에 영향을 이제 저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다 들어가고, 비트코인 이제 아파트에 불필요한 이제 거품 프리미엄을 이제 좀 진정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거주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집이 들어가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게 이제 무한대로 간다. 0이 아닌 진짜 이런 뭐 무한대 상황으로 계속 치솟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계속 들어오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 이상의 집을 짓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100대 건설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80%는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부도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앞에에 이제 뭐 부도 나면 법정 앞에 이제 빨대를 꽂아서 연명을 하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다 죽어 나갈 거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해고가 될 거겠죠. 1군 건설사, 2군 건설사들, 즉 한 1위에서 한 20위 정도의 건설사만 이제 메인으로 짓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들만 웬만하면 지기 때문에 그 뭐 20대 건설사까지 안 갑니다. 1군 건설사들 위주로 이제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주택은. 지방은 이제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 속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고, 건축비가 막 지방도 7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함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까? 일반 분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자,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 쏠리고, 서울로 쏠리면서 서울의 주택 수요가 이제 증가가 하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런 프리미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제 부동산 갖다가 장난치기가 힘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는 그게 이제 저기 민주당이 두 번 할지 한 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보수도 진보도 아니 그런 모든 개념들 아우르는 비트코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작은 정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뜯지 못하는 정권이 향후에 10년 내로 들어서면서, 요런 불필요한 규제들, 저기 차라리 집값을 정말 수요와 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다 집을 많이 짓는, 그런 걸 하자. 어차피 지금 집으로 선동해도 사람들 선동 안 된다. 어차피 다주택자들도 많이 사라졌고, 그 뭐 투기꾼 해도 그 투기꾼으로 돌릴 적도 없다. 이제 정치인들은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프리미엄이 다 빨려져 나가면은, 이제 차라리 이제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 그런 어떤 좀 용적률이나 이런 층고 제한 이런 걸 풀어서 일반 분양을 높여주고, 그래서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고 해서 이제 압구정이나 이제 성수, 한남동 이런 데를 북한 이런 군사 문제만 아니면 대치동, 개포동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50층, 60층, 심지어 100층, 싱가포르처럼 1500%까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서울은 최첨단 도시가 되는 거고, 이제 모든 인프라를 집중할 수 있고, 쓰잘데기 없이 균형 발전 이런 타령하면서 관공서들 막 지방으로 이제 했던,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일인데, 저는 뭐 문재인 빼고는 다 뭐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요런 부분 균형 발전으로 약간 세종이나 이렇게 강원도 뭐 익산 뭐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는 되게 좀 자원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정부 기관들도 다 이제 서울로 다시 모으고, 그런 불필요한 균형 발전 탓할 필요 없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나 인프라, 지하철, 고속도로 모든 것들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가서 극강의 효율성을 지닌 도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바꿀 세상에서 혁신을 할 기술들이 이제 강남 판교들에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매우 발전하는 그런 비트코인 중심의 어떤 발전, 그런 부동산 개혁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사실 전세도, 미개한 국가의 금융 때문에 개인들끼리 P2P로 해주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그때 되면 이제 전세도, 현금 말고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읍시다. 뭐 어떤 계약의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100%예요, 이거는. 이제 그 현금으로 이제 2년간 맡기고 하면은 예를 들어 10억이야. 근데 이제 10억을 차라리 비트코인 10개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맡길 테니 2년 뒤에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이러면은 저기 세입자도 사실은 현금 가치 하락을 막는 거고 집주인도 만약에 그 비트코인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서로 이제 뭐 생긴다면은 비트코인 맡기고 사토시나 달러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전세로 맡길 수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법제화돼서 주택 매도나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으로 하고 게다가 지금 뭐 직접세 간접세 올리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뭐 미국처럼 자산으로 인정된 우리나라도 어 엘살바도르처럼 달러하고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뭐 전 세계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알아주지. 달러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토시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 그래서 미국처럼 엘살바도르처럼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화 진행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 저만의 상상이고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러는데 사실 이제 그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 봤던 자료에 따르면 그 이제 한때 그 거품 버블이 과도하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은행장으로 취임했던 분이 되게 좀 관료적이고 주변의 말을 안 듣는 분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것도 정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과도한 버블도 아니었대요. 주변의 이제 경제 상황에 비하면 여튼 그렇고 그 버블을 너무 심하게 꺼트리기 위해서 이제 막 200bp까지 막 이제 막 올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게 막 금리 인상을 막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저기 그 흑자도산하고 개인들은 막 이제 현금이 왕이구나 요런 인식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디플레이션의 어떤 마인드 성향이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월세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집에 또 투자하지만 일본은 월세 수익이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사택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투자를 잘 안 한답니다. 걔 웬만하면 현금성 자산이나 현금을 보유하는 걸 좋아한대요. 디플레 그 어떤 그런 그 문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M2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보면은 일본의 그 화폐 발행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항상 잠깐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한 20년간은 한 1, 2%, 2, 3% 정도밖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화폐를 막 찍어내질 않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6, 7%, 8% 심지어는 막 12%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늘어나는 경제 구조나 국민들에 대비해서 화폐를 막 마음껏 찍어내지 않는 그런 약간 성향으로 약간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20년 하는데 저는 사실 일본이 참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 대단한 게 이 장인 정신을 갖고 있고 막 3대, 2대가 막 이제 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생 끼고 술 처먹을 때 2차 세계대 비행기하고 저기 미사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되게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도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현금 가치가 이제 잘 보존이 최대한 되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되게 노벨상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핵심 건축 기술들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종대교 건너는 그 다리 기술들을 80대 할아버지들 한 네다섯 명에서 다 설계한 겁니다. 한 30년, 40년 다리 디자인만 하는 할아버지들이 연구를 해서 그 영종대교가 지어진 거고 슈퍼타워도 사실 건설은 롯데 건설했지만 이제 일본 기술 건축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저기 특허 받은 기술 물론 영국하고 미국 기술도 프랑스 기술도 있지만 일본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허에다 돈 주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기술
방법만 사와서 건축 시공은 롯데건설에서 한 거지만 요렇게 해서 핵심 기술들, 그런 기술들은 결국에는 그냥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이렇게 화폐 가치가 보존이 되었기 때문에 장인 정신을 갖고 몰입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이 10년, 20년 근무를 하면서 해당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 직원이 대리 과장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이 막 저기 순환 근무 시키고 막 5년 일하면 딴 데로 근무 이전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같아요. 이게 돈도 존나게 찍어내고 이제 막 한 2, 3년 적응하려 손 치면은 다른 데로 보내서 배우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일본을 보면은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일본은 이런 열린 마음 마인드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더욱이 지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선호하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한 저축 수단이라는 거를 깨달은 일본 국민들도 되게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사기 시작하는 판국에. 그래서 지금 나라의 격차가 한국과 일본은 훨씬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돈도 찍어내면서 비트코인 이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세금 뜯을 그 생각만 하고 앉았고, 맨날 반일 타령이나 하면서 배울 거를 하나도 안 배우면서 반일 타령하고 그 반일 타령하면서도 렉서스나 닌텐도 사고 앉았고 국민들은 반일 시위는 다 나가면서 어쨌든 나라 꼴 보면은 참 답답해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앞으로 많은 걸 바꿔 나갈 것이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개인의 그 P2P 네트워크,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관련된 변화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